자, 지금부터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첫 번째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가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서식지 파괴는 파괴되는 거고 결국 인간의 개발에 의해서 대부분이 파괴되겠죠. 자연 환경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파괴되는 거고, 서식지 단편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계에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댐을 건설하게 되면서 서식지가 이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던 생물들이 갑자기 중간에 도로변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살아가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고, 그 다음에 로드킬 현상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보도 자료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까 하는데, 지금 제주 방송 보도 자료네요.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아니네요. 자, 잠시만요. 아, 이게 아니고. 어떡하지? 어디서 선생님이 해놨더라? 아, 이게 맞네. 제주 해안 절벽에는 텃새인 바다 집밥구리가 서식합니다.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틀어서 새끼를 부화하는 습성이 있는 새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좋은 사진을 찍겠다면서 바다 집밥구리 둥지를 옮겨 서식지를 파괴하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해안가입니다. 태풍으로 폐쇄된 올레길이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는 길 바로 옆으로 새 둥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 절벽에서 주로 보이는 바다 직박구리로 일반적으로는 천적을 피해 바위 틈새 깊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것과 달리 위험한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둥지를 살펴보니 실리콘 접착제로 돌에 억지로 붙여놓은 흔적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둥지를 일부러 이곳으로 옮겨둔 겁니다. 원래 둥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둥지가 옮겨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은 두꺼운 담요가 꼽아져 다시는 이곳에 둥지를 틀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끼새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쉽게 찍기 위해 일부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둥지를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둥지가 있었던 자리에서 이제 사진 찍기 용이한 장소로 이제 둥지를 인위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는 이제 완전히 노출된 그러한 장소로서 이제 이러한 장소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떠한 새도 없습니다. 실제 어미 바다 집박구리는 사람이 없는 틈에만 새끼들에게 먹이를 전달했고 사람이 나타나면 주변으로 물러나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촬영 편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야생동물 학대금지 조항에 저촉이 되겠고요. 또 원래 있던 둥지에서 포획을 해서 또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포획금지 조항, 두 가지 조항에 다 저촉이 되고. 하지만 한 번 옮겨진 둥지는 안전한 곳일지라도 다시 옮기려면 오히려 어미새에게 더욱 위험한 신호를 줄 수 있어 결국 새끼새들은 계속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이효석. 자, 여러분 너무 인간의 이기심에 화가 나지 않나요? 지금 직박구리가 살아가는 둥지를 사진 찍기 편하려고 위험한 곳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생태계를 파괴하는 건 결국 근원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자, 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의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파괴 원인은 야생 동식물의 남획과 불법 포획이 되겠습니다. 자, 남획은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포획은 말 그대로 불법적으로 잡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야생 동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 멸종까지 이르게 된 이런 동물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호랑이나 늑대 같은 것들이 현재 멸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그 멸종된 걸 복원하려는 사업이 일어서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 생물들의 터전을 왜 인간이 뺏고 생물들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간이 앗아가나요, 생명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자, 외래종이 도입되는 과정도 결국 인간의 활동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외국에서 선박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주로 외래종들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물 속에 존재하는 그런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주로 선박에 많이 딸려오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이런 외래종들은 천적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잡아먹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천적이 있고 자신이 또 잡아먹는, 즉 먹이 그물에 의해서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가 환경오염. 자, 이것도 결국 인간의 짓이죠. 환경오염도.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특히 환경에 대한 이 관심이 정말 뜨겁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지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막 환경오염이다, 오염이다.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얘기들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그리고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환경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시대는 최근 몇 년 들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받은 이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파괴할 권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낭비, 물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거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 같은 거 잘 해야 되고, 플라스틱 웬만하면 쓰지 말고 텀블러 사용, 이런 다양한 아주 소소한 실천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용마인이 됩시다. 선생님도 물론 앞장서서 실천을 해야겠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멸종 위기종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늑대가 아까 나왔듯이 늑대나, 그 다음에 사향노루라고 하는 노루, 그 다음에 사냥, 반달가슴곰. 반달가슴곰은 좀 유명하죠, 멸종 동물로. 그 다음에 삭, 고양이과에 있는 삭이라는 동물과 하늘다람쥐. 선생님이 다 들고 온 게 아니라 몇 개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멸종 위기종의 한 예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물 자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자원들. 자, 이런 자원들은 온 국가에서 다 어떤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어쨌든 생물 자원을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 자원을 이용했을 때 과연 주인은 누구일까? 그러니까 생물 자원을 아무나 사용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창조물이면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연의 창조물은 도대체 누구의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식 채널 2에서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Hit me!
We've quoted them all. But the disappear. We know if the sea will not part, what do we know? We were never alone when we raised it all. It's hard to some words, word while here. We reap what we sow. This crusade is all we really know. If the sea will not part, do we know? We were never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들이 뭔가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영상이 너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연이 주는 이러한 혜택을 당연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 자, 영상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 선생님의 과제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해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자신의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의 이 변화를, 기후위기를 막는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좀 광범위한 범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상씩만 댓글에 달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이랑은 다 자동으로 뜨죠? 지난번처럼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